인공지능 열풍 다들 대박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그 잔치의 진짜 청구서를 본 적 있으세요? 미국 빅테크 5곳이 장부에 적지 않은 숨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 규모가 1조 6,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300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숨은 빚이 회사들이 공식 장부에 적어놓은 빚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한 일본 경제지가 이걸 파헤쳤는데 그 방식이 옛날 엔론 회계부정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어요. 오늘은 AI 잔치가 대체 얼마나 많은 빚 위에 지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전설적인 투자자들까지 나서서 이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는 건지 풀어드릴게요. 먼저 그 숨은 빚이 얼마인지 회사별로 한번 보죠. 일본 니케이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이 5곳을 뜯어봤는데요. 페이스북을 가진 메타가 4,200억 달러로 장부에 적힌 빚의 3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각각 3,500억 달러씩, 오라클은 4년 만에 무려 30배로 불어난 2,730억, 구글의 알파벳은 장부의 8배인 2,500억, 이걸 다 더하면 1조 6,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5곳이 공식 장부에 적어놓은 빚을 합친 1조 3,500억보다도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불법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회계상 허용되는 방식인데요. 이 숨은 빚의 정체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 회사들과 맺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장기 계약들이거든요. 빅테크들이 너희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가동하면 우리가 그 컴퓨팅을 몇 년간 사줄게 하고 미리 약속을 해둔 거예요. 아직 그 데이터 센터가 안 돌아가니까 장부엔 빚으로는 안 잡히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시설이 완공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요가 있든 없든 그 돈을 무조건 내야 해요. 계약이니까요. 지금은 재무제표 각주에 조그맣게 적혀 있지만 언젠가 한꺼번에 청구서로 날아온다는 겁니다. 숨은 빚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눈에 보이는 빚도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할 돈이 모자라니까 채권을 찍어서 빌리는데, 모건 스탠리는 올해 AI 관련 채권 발행이 5,700억 달러로 작년에 2배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투자은행인 UBS는 더 섬찟한 걸 지적하는데요. 이 회사들이 설비에 쏟아붓는 돈, 즉 자본 지출이 올해 벌어들이는 영업현금의 거의 100%에 달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비율이 10년 평균 40% 정도였는데 말이죠. 번 돈을 거의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서 빚을 낸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신용평가사인 S&P가 오라클의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 중 최하위로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빚으로 대체 뭘 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인데요. 데이터 센터와 그 안에 들어갈 AI 칩입니다. 그리고 그 칩을 사실상 독점으로 파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구조가 등장합니다. 돈이 한쪽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회사들 사이로 원을 그리며 되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순환융자라고 부르는데요.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엔비디아가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 3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럼 오픈 AI는 그 투자받은 돈으로 뭘 하냐? 엔비디아의 칩을 삽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준 돈이 칩값이 되어 엔비디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매출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놀랍게도 이걸 오픈 AI의 재무 책임자가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은 결국 칩을 사면서 엔비디아로 돌아간다고요. 오픈 AI가 클라우드 회사 오라클에 5년간 3천억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오라클은 그 계약을 이행하려고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사들이고요. 이렇게 같은 돈이 소수의 회사들 사이를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번 주 이 순환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빚을 대신 보증해주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오늘 오전에 미국 시황에서도 다뤘었는데요. 규모가 데이터 센터 임차와 건설에만 2,500억 달러. 오픈 AI가 아직 이익을 못 내는 비상장 회사라 신용등급 없이 혼자서 큰 돈을 못 빌리니까 엔비디아가 얘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고 보증을 서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칩을 살 고객의 빚을 칩 파는 회사가 보증한다. 자기 매출을 자기가 보증하는 셈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그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이걸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도는군. 단 이건 아직 협상 단계라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오픈 AI는 정작 돈을 벌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픈 AI는 올해만 140억 달러 적자를 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거죠.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무서운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빚은 갚는데 10년, 20년이 걸리는데 정작 그 돈으로 산 AI 칩은 3년에서 5년이면 낡기 때문에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빚은 길고 자산 수명은 짧은 겁니다. 컨설팅사인 베이는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AI 업계가 이 인프라를 감당하려면 2030년에는 연 2조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지금 추세로는 8천억 달러가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마이클 버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같은 AI 주식이 떨어지는 쪽에 걸었습니다. 그가 근거로 든 게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인데요. 여기서도 AI 기업들이 이제 빚에 크게 의존하게 돼서 충격이 오게 되면 그게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서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재평가가 금융시장에 급격한 조정을 부를 수 있다면서 이걸 하방 위험으로 꼭 짚었습니다. 유튜브의 어떤 음모론자가 아니라 세계 금융을 감시하는 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은 아주 많습니다. 방금 나온 이 회사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전 세계 증시를 맨 앞에서 끌고 가는 대장들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서학개미란 이름으로 이 주식들을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요. 만약 이 빚으로 쌓아올린 구조가 한 곳에서 삐끗하면 그 충격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증시로 그리고 우리 코스피와 내 계좌로 그대로 옮겨붙는 거죠. 게다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남의 나라 빚잔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촘촘하게 엮여 있는 문제인 겁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어마어마한 빚이 AI라는 진짜 수요를 향한 정당한 투자냐?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풀린 거품이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코어위브의 CEO는 전혀 순환이 아니다. 진짜 수요에 기반한 투자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반대로 버리와 IMF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진실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죠. 이 판돈이 이미 우리 상상을 훌쩍 넘어섰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AI 미래에 대한 정당한 베팅일까요? 아니면 빚으로 쌓은 모래성일까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